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손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의 운명을 가르는 첫 번째 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다급하긴 다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재명은 무죄라고 이렇게 설파를 하고 국민들에게 탄원 써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재판부를 급박하는 이 집회를 법원 앞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만 봐도 무죄는커녕 뭔가는 실형이 떨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무엇보다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꼬라지는 국회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에 올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선거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계속해서 이재명 방탄은 민주당의 주된 업무처럼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간은 민주당의 경우는 세비를 이재명이한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허리 졸라매고 일해서 그 아까운 혈세를 내면 이게 이 일을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이 일을 잘해달라고 혈세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이 방탄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미 지급된 거니까 뺏을 수는 없다지만 상황에 따라서 뺏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국회가 진정한 민생을 대변하지 않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그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는 경우가 되면 이거는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준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세비를 국가에서 달라고 하지 말고 이재명이한테 손을 내밀어서 달라고 했어요. 이재명 돈 많잖아. 그리고 이번 15일 날 과연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이걸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원외 친명 조직이 있는데 이름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 모든 당원들이 다 참석하라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회의가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보낸 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용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두 번 읽어드리냐면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2016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그리고 강화문 우리 태극기 세력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좌파 기레기들하고 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주고 인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알바 금지 무슨 이런 법령도 만들었어요. 국회 통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벌금을 매긴다 이래 됐고 그걸 대스특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마치 강화문 강정하면 돈을 받고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천만의 말씀. 올라오면 교회 헌금도 해야 되지.
자기 차비 다 본인들이 내서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들려드린 대로 버스나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0명이면 작은 돈은 아닐 겁니다. 혁신회의 그 상임위원들이 전부 서울에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온다고 비행기를 얘기한 거 보면 전국에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전국에서 오게 되면 비행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버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큰 돈을 혁신회의가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 큰 돈을 제가 판단하기는 혁신회의가 무슨 돈으로 지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몰라요. 혁신회의에 수백억이 있다 이래서 그걸로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개인들을 돈을 주고 불러 모아서 뭘 한다면 일단은 뭐 저거들이 예전에 우팔 공격할 때 이 문제를 갖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 정당의 돈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앞으로 이 돈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문제가 되면 검찰의 수사도 있을 것이고 경찰의 수사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이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일단 민주당 지도부도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정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외 친명 이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에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거기 검찰독재위원회 그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1시간 전인 오후 1시에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서 이재명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당 지도부 의원들은 아마 그날 전체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이재명이 찍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이재명 재판 이 중계방송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 권리 묵살의 유감을 표명한다. 판결문에 통해 이 대표의 재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국민의힘은 제발 말보다는 행동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십시오. 민주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빼고 다 참석하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을 자꾸 비판하고 욕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핀잔이나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을 안 하니까 매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사과하고 이러다가 반대로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성악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박수를 칠 만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빵점짜리 국회입니다. 나라를 해친다고요. 건배지 달아서 여의도로 보내놨더니 민생은 발로 차고 허구한 날 싸움질이다. 당신들이 비싼 세비 받고 조폭 흉내내는 동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경찰이 지난 1년여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진행해 1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을 검거했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를 어떻게 하기에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도록 하느냐 말이다. 좋은 말 할 때 스스로 전방문을 닫으시기. 22대 국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난장판 만들고도 모자라 급기야 상권 분립까지 파탄질이다. 당신들이 비싼 세비 받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동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막대한 상속 정년세 부담에 지친 슈퍼리치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도 돈도 탈한국 러시가 지속된다면 한국에 미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치를 어떻게 하기에 사람과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느냐 말이다. 좋은 말 할 때 스스로들 배지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국회를 해산하든지 아니면 4년만이라도 대문을 걸어 잠궈야 할 것 같아. 당신들이 민생은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에 미쳐있는 동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20대 정신질환자가 급증해서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20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는 2019년 32만 8,274명에서 2020년 37만 7,703명, 2021년 43만 2,026명, 2022년 47만 3,357명, 작년 2023년 48만 6,755명으로 매해 계속해서 늘어난 것이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기에 20대 정신질환자가 50만 명이 되도록 했느냐 말이다. 정치 계속 그렇게 하면 진짜 정신질환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국회를 쳐들어갈 수 있다고. 어디 것뿐이랴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는 통에 청년들은 죽을 맛이다. 당신들이 비싼 세비 받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동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이 7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이 75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말이다.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쉬었음에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런데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똥폼을 잡을 것인가. 물론 내로남불 끝판왕이니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겠지. 나라 잘 돌아간다. 어떻습니까?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는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이런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생이고 이 민생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국회를 보내놨는데 하고 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재명 방탄에 빠졌어요. 난데없는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원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매일같이 저렇게 지랄 발광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그걸 보고도 제대로 적극적 대처를 못하는 여당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대통령실로 기결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몽땅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장을 하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난다.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버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님 잘못 얘기했어. 국민의힘을 버리면 자유통일당하고 손잡고 해야지. 만약에 자유통일당 손잡고 했으면 저 민주당 초토화됐어요. 이번 빗돌아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